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메일로 자동차 캐리어 형태의 모델링을, 화면에 보이는 자동차 캐리어 형태의 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리깅할 수 있는지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그 부분을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오브젝트를 간단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서 세팅을 해 놨는데요. 이건 뭐 여러 가지 기능, set driven key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적용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본 상태로 이제 다시 돌린 걸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어놨고요. 뭐 여기는 이 서클은 아마 컨트롤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설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제 진행하기 전에 구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 구성을 알아보냐면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좀 예상을 해서요. 그것에 맞게끔 잘 조정을 해놔야 돼요.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위쪽 오브젝트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여기 이 축을 중심으로 아마 회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회전축을 위쪽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놔야 돼요. 뭐 이거는 아마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어서 뭐 특별히 문제는 없을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는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회전축이 옆에서 봤을 때 여기 위치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해줘야지 아마도 문제가 없게 될 겁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구조적인 부분 것들을 잘 맞춰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 밑에 발판 같은 경우가 만약에 밑으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피봇 H가 있는 게 아니라 D나 인서트를 이용해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피봇 H가 있어야지 뭐 이렇게 움직이거나 회전할 때 큰 이슈가 없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뭐 이거를 좀 뭐 이거는 이걸 만든 사람에 대한 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 오브젝트를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이 계층 구조가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오브젝트에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가 연결되어 있는데 계층 구조가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런 거는 하나의 이 계층의 두 개의 오브젝트가 동일선상에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두 개가 서로 다른 계층인데 같은 레벨에 있는 게 맞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오브젝트 이렇게 계층 구조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오브젝트는 동일한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계층에다 붙여주는 게 우선 맞는 방법일 겁니다. 뭐 이것도 계층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에 따로 연결돼 있고 여기에 따로 연결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조적으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우선 이렇게 구조를 체크를 해봤고요. 뭐 연결되는 축이라든가 이런 피봇 H도 맞춰줘야 됩니다. 뭐 여기는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피봇 H가 이제 지금은 여기에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요거는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피봇 H가 여기 있는 게 우선 맞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연결될 때 큰 이슈가 뭐지? 왜 서로 다르지? 이상하네요. 얘는 이 밑에 있고 얘는 이 위쪽에 있었네요. 피봇 H가. 네, 요것도 이렇게 위쪽에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피봇 H는 여기 위치에 있는 게 좋아요. 이따가 해보면서 아마 그 부분은 언급을 다시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선 구조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그다음 이제 컨트롤러에 속성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의 add attribute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선택한 오브젝트에 속성을 추가해 줄 수 있고요.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 이거는 아무렇게나 이름을 지어줘도 되고요. SW01, 뭐 스위치 01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미니멈, 맥시멈, 최대 최소값을 해주면 되는데 실제로 이 최대 최소값의 의미는 크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 수치값이 변하는 양에 따라서 자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작게 하게 되면 너무 빨리 움직이게끔 수치값이 변하기 때문에 뭐 그 스케일이 큰 것 같은 경우는 이 수치값도 높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혹시라도 잘라야 된다라고 하면 그 수치값을 조금 더 세분하게 해주기 위해서 수치값을 높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은 1부터 10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add를 하면 되고요. 뭐 스위치를 더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뭐 sw02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뭐 0에서부터 5까지 뭐 이런 식으로 추가해 놓게 되면 sw는 0에서부터 10까지, 그다음에 sw2는 0에서부터 5까지 이렇게 속성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 오브젝트와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이제 set driven key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주고요. 메뉴 상에서는 애니메이션 메뉴에 set, 그 다음에 set driven key, set 이걸 열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창이 나오게 되고요. 뭐 옵션적으로 여기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에디트에 set driven key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도 연결을 바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접근성을 생각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드라이버라고 하는 게 이제 변화될 수치값에 대한 부분의 상위 컨트롤러가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붙여주고요. 여기는 이 오브젝트를 드리븐으로 연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연결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서클에 스위치 01이라고 하는 이 수치값을 선택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0일 때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위치값, 회전되는 값은 rotate x입니다. 그래서 rotate x의 값이 0인 상태로 만약에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면 키를 하게 되면 돼요. 여기는 값이 바뀌게 되면 이렇게 10으로, 그리고 여기는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바뀌는 값이 여기까지 바뀌는 값이 저장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키를 주게 되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0에서부터 10의 값이 이동하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회전 값으로 그 수치 값이 변형돼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 스위치는 요거 하나만 세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동으로 연결되게끔 해 주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에 여기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설정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니까요. 로드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두 개를 다 선택하고 연결해 주고요. 여기는 이 오브젝트를 드라이버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드라이버가 지금 바뀐 부분이 rotate x고요. 여기는 두 개의 오브젝트는 이렇게 확인해 봤을 때 translate z입니다. 그래서 translate z 하고 translate z 그리고 키를 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오브젝트 선택을 해서 회전으로 이제 내려가면 되는데 이미 연결돼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10의 값이 여기가 최대 맥시멈으로 변형되는 부분이에요. 이 상태에서 여기는 이 두 개의 오브젝트의 맥시멈으로 이동할 부분까지 이렇게 설정하고 키를 주게 되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 움직였을 때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밀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 오브젝트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이 오브젝트를 따라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약간 실린더 구조인데요. 여기는 이 오브젝트랑 이렇게 연결돼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연결해 주는데 어떤 식으로 연결해 주느냐. 여기는 이 오브젝트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는 이 오브젝트 이렇게 위쪽에 연결과 여기 아래쪽 부분 이렇게 하나씩 연결해주고 위치값이 여기에 걸려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translate 값이 리깅 항목에 보게 된 constraint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constraint의 parent는 회전값과 위치값을 연결해 주는 거고요. 포인트는 위치값만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연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 오브젝트가 움직였을 때 자동으로 위치값이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따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오브젝트가 이제 회전이 돼서 여기는 이 오브젝트랑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전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오브젝트는 서로 다른 이렇게 회전 값으로 연결돼야 돼요. 이 오브젝트, 얘는 이 오브젝트. 근데 지금 얘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오브젝트는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요.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연결 구조를 조금 뜯어서 조정해 줘야 됩니다.
모델링적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모델링에서 extract 이용해서 이 부분을 뜯어주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separate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분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오브젝트는 이 두 개의 오브젝트의 상위 노드로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는 여기에 상위 노드, 여기 있는 오브젝트는 여기에 상위 노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층 구조가 되어 있어야지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피봇 H는 이 가장 상위는 얘는 피봇 H가 지금 다 원점으로 가 있을 텐데 이렇게 이 위치 맞춰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두 개의 얘는 피봇 H가 역시나 여기에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가운데 딱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니고 여기는 이 오브젝트 피봇은 여기의 오브젝트의 가운데,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피봇은 여기 위치의 가운데에 가줘야지 문제가 없게 돼요. 뭐 처음 모델링 할 때부터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썼다라고 하면 이런 이슈가 없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조금 다르게 연결돼 있어서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오브젝트, 여기는 이 오브젝트를 서로 이제 마주 보게끔 해서 실린더 구조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오브젝트 선택한 다음에 피봇을 피봇을 서로 마주 보게끔 해주는 게 있는데요. aim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aim. 그래서 aim의 옵션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생겨 있는데요. 얘가 이 오브젝트를 어느 쪽 방향으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택한 부분이 이렇게 이쪽 방향이 y축인데요. 반대 마이너스 y축으로 서로 바라보게끔 설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aim 벡터를 마이너스 1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 같은 경우는 z 방향입니다. 그래서 업 벡터를 z로 설정해 주고 aim을 하게 되면 연결되게 돼 있어요. 약간 이제 틀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여기는 이 오브젝트도 얘를 서로 마주 봐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해주고 이번엔 위쪽 방향은 바라보는 방향은 y 방향입니다. 이렇게 y축.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어플라이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이제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두 개의 오브젝트가 계층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돌아갔을 때 자동으로 얘가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실린더 구조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서로의 연결을 이렇게 페런트 구조로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오브젝트는 이렇게 뜯어줘야 돼요. 이렇게 페런트 구조로 뜯어줘야 되고요. 다시 한번 연결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서로 마주 보게끔 설정이 되게 될 겁니다. 선택을 해보고 스위치를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근데 이제 지금 약간 돌아간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위쪽 방향이 지금 애매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90도가 아니면은 문제가 없긴 한데 얘가 지금 정확하게 90도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90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을 수 있고요. 만약에 90도인데 이걸 조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오브젝트에 적용되어 있는 aim constraint을 선택을 해주고요. aim constraint 항목을 선택을 해주고요. 컨스트레인트 선택해보고 위쪽 방향을 지정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월드업 타입이라고 해서 벡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이렇게 Z로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 있는 이 항목에 밑에 보게 되면 월드업 벡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Y쪽을 중심으로 위라고 이제 지정해 주는데 살짝 Z축으로 옮겨놓으면 됐습니다. 옮겨놓으면 0.1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살짝 위쪽에 Z쪽 방향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축이 이런 식으로 해결되게 됩니다. 물론 뭐 이 오브젝트가 이 자동차 자체를 회전하거나 이렇게 되면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뭐 정확하게 엄밀히 말하면 뭐 90도를 안 쓰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이렇게 움직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린더 구조 형태로 서로 마주보게끔 설정이 되게끔 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이제 연결해주면 되고요. 밑에 바닥도 이렇게 비슷한 방법으로 해주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이런 걸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 1번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쪽 판을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을 이용해서 발판을 내려놓고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스위치 같은 경우도 세트 드림키로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간단하게 기계적 구조를 리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